안녕하세요. 이번에 볼 사주는 이제 형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형살. 자, 형살은 한문으로 이렇게 형벌형자, 이제 형벌형, 죄와 벌, 벌 받는 뜻입니다. 자, 형벌. 자, 사주팔자에 이렇게 형살이 있으면은 이제 벌 받습니다. 내 스스로 가둔다, 갇힌다. 때로는 내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다친다, 아프다, 사고 난다. 자, 사주팔자에 이렇게 형벌형자에 형살, 형살이 존재하게 되면은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악재, 구설, 그리고 다툼, 그리고 사건, 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제, 구설을 나타내는데, 사주팔자에 형살이 있으면 이 머릿속에서 가두게 됩니다. 형살. 자, 지금부터 형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주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 사주팔자에 형살이 중복되고 형살이 강할 때 이렇게 그림처럼 실제로 형벌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살 있다고 무조건 다 형벌 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범죄에 연관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남들과 어떤 다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감방 생활하는 사람들, 실제로 감방 가야 되는 경우, 법원에 가야 되는 경우, 이런 사주를 보게 되면은 형살이 있는 사람, 형살이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형살은 아까 좀 전에 그림처럼 내가 내 스스로 가두는 것도 있고 내가 예상 못하게 이렇게 형벌 받아야 되는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살은 사주팔자에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고 위험한 형태가 됩니다. 자, 형살이 또 세 분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사주팔자에 이렇게 형살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밑에 이 10년 운세에서 또 형살이 올 수가 있고 또 1년 운세, 자, 1년마다 오는 1년 운세, 1년 운세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살이 총 3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어떤 사람은, 자, 제일 좋은 거는 사주팔자 형살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주팔자 형살이 없는 게 제일 좋고, 자, 사주팔자 형살이 없다 하더라도, 자, 운에서 형살이 오는데, 운에서 오는 건 좀 약하게 작용합니다. 1년 운에 오는 건 형살이 더 약하게 작용하죠. 자, 지금 보는 이 사주는, 이게 초년, 청년, 중년, 말년인데, 자, 중년 말년에 이렇게 형살이 딱 깔려 있습니다. 중년 말년에. 자, 중년 말년에 이렇게 형살을 가지고 태어난다면은, 자동차를 비교합시다. 자동차를 비교하면은, 처음부터 차를 구입을 할 때, 신차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이제 신차든지 하자가 많은 차, 중고차든지 신차든지 하자가 많은 차를 이제 구입을 합니다. 신차도 이제 하자 많은 게 생기는 경우 있죠. 차를 구입을 했는데, 차 자체가 하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가면은 좀 불안하죠. 언제 고장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제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차를 타고 내가 운행을 하는데 멀리 장거리 가야 됩니다. 언제 차가 퍼질지, 언제 고장날지, 언제 차가 불이 날지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나는 안전운전하고 갑니다. 안전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나죠. 자체적으로 불량이 있어서 타이어 펑크 난다든지 엔진이 불난다든지 차가 멈춘다든지 고장나는 경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자체가 차가 불량이니까 내가 안전운전 천천히 달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박든지 때로는 뭐 지진이 난다든지 갑자기 도로가 상태가 안 좋아서 내가 차가 구른다든지 여러가지 변수가 올 수 있는 형태가 이 사주팔자 형살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 사주팔자 이렇게 형살이 가지고 있으면은 태어날 때 노후까지 계속 불량 자동차처럼 자꾸 여기저기 아프고 사고나고 다치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일으키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게 이 형살인데, 사주팔자에 가지고 있으면은 태어나서 계속 이 형살 기운을 계속 경험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주처럼 사주팔자에 이렇게 형살이 베이스 깔고 태어난 사주가 있고 또 10년마다 살이 오는 사람이 있고 1년마다 오는 형태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 내가 타고난 큰 틀에 형살이든지 어떤 살이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10년에 오는 거는 사주팔자에 살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에서 보면은 또 그리고 형살이 또 어디 걸려 있냐를 봐야 되는데, 자, 형살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정인돼 있죠. 정인. 자, 정인. 인성입니다. 인성. 자, 인성에 이 사주는 형살이 걸려 있습니다. 인성은 육친관계로는 엄마 인연, 목적했던 공부 인연, 그리고 인덕을 나타냅니다. 인덕. 그러면 정인. 자, 인성 자리에 형살이 걸리면은 엄마와 인연, 엄마와 함께한 시간, 엄마의 어떤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공부. 자, 공부. 내가 목적했던 공부. 어릴 때 학창시절부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운이 깨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자가 했던 화학, 인덕, 인복 이런 걸 나타났는데 이분 부분도 인덕에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 그래서 형살을 힘듭니다. 유난히 다른 살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게 형살인데, 자, 이 정인에 이런 형살이 걸려버리면은 엄마 인연, 공부 인연, 사람들이 어떤 남들의 화합, 인덕, 인복이 다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인복에 형살이 걸려 있으면은 남들과 항상 뭐 트러블, 남들과 많은 사람들과 이별, 남들과 어떤 구설, 결국 남들과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서, 병원, 법원. 그래서 우리가 관제수 있다 하죠. 관제수. 그래서 형살이 심하면은 정말 우리가 형벌 받아서 깜빵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형살이 있어가 깜빵 가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운에서 뭔가 중복되고 위험해지면 진짜 깜빵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살 말 그대로 형벌 받는 건데, 자, 이 주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별도 해야 되고, 자꾸 살면서 자꾸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꾸 다치고, 아프고, 사고 나고, 구설이 일어나고, 내 스스로 뭔가 또 자책하고 힘든 과정을 계속 겪어야 되는 게 형살입니다. 자, 그리고 형살은 또 다음에 또 어디 걸려나 봐야 되는데, 여기 겁재입니다. 겁재. 겁재. 겁재에 걸려 있는데, 자, 편재가 있고 정재가 있습니다. 여기는 겁재가 있고, 재가 총 3개 나란히 있습니다. 정재, 겁재, 편재. 자, 이 정재와 다르게 편재와 다르게 겁재는 잘 쓰면은 내가 큰 돈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잘 쓰면 큰 돈. 잘못 쓰면은 재물에 손재가 걸립니다. 손재. 돈 날아가는 겁니다. 자, 이 겁재죠. 겁재는 같은 재물이지만 큰 돈 될 것이냐, 돈 날아갈 것이냐, 이 중에 하나가 겁재인데, 자, 겁재 자리에 이렇게 형살이 딱 걸렸다. 그러면은 돈이 계속 셉니다. 돈이 계속 물려나가지고 계속 셉니다. 돈이 계속 셉니다. 따지면은 돈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겁재 자리에 형살이 걸려 있으면은 개인 장사, 사업, 위험한 투자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은 개인과 금전거래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 겁재 자리에, 겁재뿐만 아니고 모든 이 편재, 정재, 모든 제자리에 재물이죠. 재물. 편재든 겁재든 정재든 모든 이런 살이 걸려 있으면은 다 금전관리, 금전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겁재에 이렇게 살이 걸렸다. 그러면은 젊을 때부터 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겁재에 살 맞으면은 특히 투자, 개인 간 금전거래 투자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이 형살이 가지고 있으면은 초년, 청년, 중년, 말년이지만 전체 큰 틀이라서 태어나서 늘 이 형살 기운을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따지자면은 뭐 살아가는 게 좀 평생 고통스럽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살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형살을 봤을 때 두 번째로 좋아질 때가 있고 나빠질 때가 있는데, 자, 여기 25세 보면은 뒤자자 또 오죠. 이때, 자, 25세부터 34세까지 이 10년이 본인 인생의 최고의, 이 사주의 최고 위기입니다. 위기. 왜? 사주팔자에 있는 형살이 있는데 운에서 한 번 더 중복됐기 때문에 이때 되면 아마 인생의 최고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 형살이 오게 되면은, 자, 사주팔자 형살이 없어요. 근데 운에서 형살이 왔어. 그러면 10년 동안에 벌 받아야 됩니다. 10년 동안 벌. 근데 사주팔자에 있으면은 평생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주팔자에 살이 있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피하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애기들 놓을 때 수산태길. 자, 수산태길을 잘
보고 놓는 이유가 그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살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 살이 있으면은 일단 장사를 하면은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 잘 안 됩니다. 투자하면 돈 날립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잘 버텨야 되는데 일도 잘 안 됩니다. 따지면 돈도 잘 안 됩니다. 이때는 이성을 만나면은 또 좋은 이성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자주 만나게 되면 친구랑 자꾸 의견 충돌 생기고 잘못하면 진짜 좋은 친구랑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살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사주는 이때가 제일 위험한 고비를 겪고, 자, 35세 되면은 이렇습니다. 35세 되면서 이제 성장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에서, 자, 이 10년 운에서 살이 중복되면은 위기죠, 위기. 근데 10년 운세에서 이 살을 좀 붙잡아주고 운을 상승시킨다면은 성장할 수 있는 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또 사주팔자에 여기 흰색 금. 자, 이 사주는 사주팔자에 금이 없습니다. 금이 오는 게 55, 65부터 옵니다. 금은 관입니다. 관. 직업적으로 내가 제대로 성장해서 좋은 금전 활동을 가지려면은 아마 55세, 65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팔자에 이제 어떤 사주든 살이 오면은 좋지 않습니다. 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살이 등급이 있습니다. 살도 등급. 안 좋은 살이 있고 위기를 오는 경우가 있고 강한 살이 있는데, 자, 살 중에 등급 중에 살도 이 형살도 위험한 살입니다.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살은 다시 설명드리면 사주팔자의 형살이 오는 거, 10년 운세에서 오는 거, 1년 운세에서 오는 거 상황이 다 다릅니다. 되도록이면 사주팔자에는 살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형살 있는 분들은 항상 늘 마음 관리, 몸 관리, 금전 관리 잘 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